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6월 14일 오늘 키스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6월 14일 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소리치 갈게요.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우리 VI방 그리고 공개방 소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오늘은 글쎄요, 이제 아침에 약간 더 덥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후 되면서 약간 흐려지고, 그리고 이제 날이 약간 뭐랄까요, 비가 오거나 이제 하늘에 이게 구름이 좀 끼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죠? 네, 그런 날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4일 키스데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할 때 가정에서 아내분과 남편분 혹은 이제 애인과 함께 저녁에 만날 일이 있다라면 뭐 꽃이나 혹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나를 키스데이를 한번 만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인 사이에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러면 아침 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자, 화요일자 이슈 미증시부터 갑니다. 일단 미증시 다우지수 먼저 가는데요. 다우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네. 연봉 가지고는 크게 티가 안 나죠. 연봉 가지고는 티가 별로 안 나는데 네. 잠깐만요. 약간의 이제 윗꼬리가 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랫꼬리 길게 달리면서 이게 이제 수류탄처럼 생겼죠. 망치형 캔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윗꼬리 있기 때문에 그 망치형 캔들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랫꼬리 길게 나와줬고 윗꼬리도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보여집니다.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자,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죠. 다우지수가 그동안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이어지면서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달에 제가 지난달 시황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도 크게 날아간다거나 급등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7,000포인트 후반이나 8,000포인트 근접한 자리까지 오게 되면 해당 자리에서 조정이나 저항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우 주봉상 그림 갑니다. 자, 지난주에 윗꼬리 양봉이죠. 이번 주 음봉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루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만 흐름은 조정입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그림 봤을 때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밀고 반대 나왔다가 밀고 반대 나왔다가 고개를 꺾거나 하락으로 방향을 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락이 크다라면 7,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16,000포인트 중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라는 예상을 일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차트의 방향이나 흐름, 추세를 보시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우 일봉 보시게 되면 이평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17,700포인트, 17,732.48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 이평에 닿아주는 모습입니다. 18,000포인트 초반 살짝 넘어갔다가 고점 찍고 4월달 고점에서부터 얼마 전에 갔던 자리가 6월 갔던 자리가 18,00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정고점 돌파가 아니라 정고점에 못 가고 저항을 받는, 그리고 하락을 돌릴 수 있는 가능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평을 깨버린다라면 다우지수가 여기 60일선이죠. 장기 이평이긴 한데 60일선 자리까지 깨버리고 하락으로 돌려버린다면 17,000 혹은 그 이하 6,000포인트 때까지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연봉입니다.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 색깔이 어제까지는 빨간색이었나요? 약간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죠?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음봉인데 조금 더 그 몸통이 두꺼워진다거나 하단의 이평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 월봉 가시게 되면 음봉이 또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 가신다라면 계속 하락이죠. 예상되는 모습은 4,600 혹은 400, 200까지도 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트의 모습 보시게 되면 추세를 잡게 되는데
위에서 고점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저점이 떨어지는 모습, 추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삼성전자가 140만 돌파했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140만 돌파해줬고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가운데 이런 식의 그 추세 터널 구간에 상단을 찍어준 게 140만원 부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 형태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락폭을 크게 시켰을 때 한 4,200포인트, 100포인트 대 진입이 나오거나 약간 깰 수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다음 반등 4,700 정도, 7, 800, 자감 7, 800 정도가 아닐까. 5,000 근접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농후하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나스닥의 일봉이에요. 이 병을 깰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깰 것 같은 분위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4,0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 가능성 존재한다. 자, 그러면 왜 미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왔을까 궁금하죠? 오늘은 짧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의 이유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장황하게 길게 분석되지 않습니다. 짧게 한 2페이지 정도, 1페이지 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뉴욕 마감, 브렉시트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하락했다. 이게 답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전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좀 하락세가 강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브렉시트. 영국 때문입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3거래일 연속 하락, S&P 500 지수가 0.8% 하락 나왔고요. 공포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백스인가요? 네. 급등이라고 나옵니다. 안전자산 선호. 공포지수가 올랐는데 급등했대요. 뭔 얘기예요? 공포지수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불안감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시장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이 나와줬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금값이 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금 갖고 계신 분들 사놨네 잘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증시가 13일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국민투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등을 앞두고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32.86포인트 0.74% 하락했고요. 17,732.48을 기록했어요. S&P 500 지수는 2,079.06, 17.01포인트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46.11포인트, 0.94%. 대략 한 1% 조금 못 가게 0.8, 0.9 이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해서 3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 역시 3일치 낙폭으로는 연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라고 나와줍니다. 자, 이로써 이제 뉴욕 증시 하락이 크다라고 했고요.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하락했어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 스톡스 유럽 600은 금융주의 주도로 1.8% 하락했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증시 하락 나와가지고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이 누구 때문이에요? 영국 때문입니다. 유럽의 주요 3대장이라고 봅시다. 3대장 영국, 독일, 프랑스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3대장, 3대 주축 중에 하나인 영국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럽 증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스톡스 유럽 600이 하락이 나왔다 이게 나와주고요. 신흥국 증시 대변하는 MSCI 신흥시장 지수 1.9% 밀렸습니다. 예, 그런 말 있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눕는다 라는 얘기.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거나 혹은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신흥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갈수록 더 파급력은 커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낙폭으로는 지난 2월 11일 이후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2월달이 좀 크게 맞았었는데 그때에 버금갈 정도로 그 이후로 가장 크게 내려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3일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15일과 16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고 하죠. 자,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의 변동성 빅스 맞죠? 빅스 지수는 20.97로 23% 튀어왔대요. 와,
몇 프로? 23%? 와, 대박. 자, 이틀 동안 43%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지수가 43% 올랐다 그러면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죠. 자, 그만큼 전 세계 증시는 공포감에 떨고 있다. 공포감에 떨고 있고, 그 강도는, 네, 우리 예상치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 가운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소식이 전해진 링크드인이 47% 폭등했고요. 반면 MS는 2.6% 빠졌습니다. MS는 비즈니스 인맥 소셜 미디어 업체인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 30조 7천억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과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파로 엔화가 주요 16개 통화에 대해서 모두 강세를 보였죠. 엔화 강세는 좋아요, 나빠요? 일본 증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엔화 강세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일본 증시도 이렇게 강한 모습 못 보였다는 거죠. 미국 국채와 독일 국채 등 그리고 금 포함한 대표 안전자산도 모두 랠리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 시추 설비가 다시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 인도분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19센트 하락하면서 배럴당 48.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래서 정리하자면 뭐예요? 그냥 딱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영국 때문이다. 브렉시트 23일 얘기 나왔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15월 16일 발표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과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부담감이 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전세계 증시가 조정이 컸고요. 미증시, 유럽 증시 하락이었다.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일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타 주가 잠깐 볼까요? 자, 코스피 연봉입니다. 양봉의 몸통이 좀 얇아졌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역시 윗꼬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빨간불이긴 하나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봉상 그림 본다면 2000포인트 초만 넘어가다가 2058씩 가나 이랬더니만 그냥 밀어버려요. 2000 깨고 1979까지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1970, 80, 1980부터 50 사이 1900포인트 중후반선 정도까지의 눌림 혹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매매 동향상 누가 삽니까? 개인들만 샀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은 강력한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개인들만의 매수가 강하면서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는 낙폭을 키웠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보시게 되면 와, 낙폭 심하네요. 1979포인트까지 그냥 내리꽂았어요. 1960 전후 60에서 50대 정도까지 한번 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코스닥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제가 연초에 얘기했던 거, 연초에 얘기했던 거,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마 2016년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연봉 형태가 음봉의 모습으로 길게 몸통을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600포인트 이하나 500 후반 땡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2월달이었죠. 2월달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미증시, 국내 증시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600 이하는 땡큐다 라는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의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 있죠. 네. 그리고 저점에 공략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꽤 많은 수익,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역시나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내려온다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구간 중에 600이나 500 후반 정도 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17년도 연말에 뭐 있어요? 대선 있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뭔가 지금 기대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국내 증시의 그 방향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을 잡을 때도 일단 좀 밀어버리자 한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정치권 안에서 주가를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샤샤샤 이렇게 한번 이제 밀어주고 바닥권에서 우리가 증시를 살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면 실제적으로 지지율이라거나 이런 것들 크게 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월봉이죠. 윗꼬리 양봉, 음봉입니다. 지난달에 십자형의 음봉 나왔고 이번 달 음봉인데요. 600포인트 중반 정도까지 빠져주기만 해도요.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600까지 온다거나 그거 깬다면 더 좋은 자리에 오겠죠. 코스닥 주봉입니다. 음봉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의 주봉 형태를 봤을 때는 당연히 600까지 밀어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깨지고 쉬어주고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650선 정도까지만 와줘도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구간일 겁니다. 자, 코스닥 일봉이에요. 아직 2편 깨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700포인트 전후 700포인트 조금 넘어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 머리많은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됐죠. 그리고 지금 하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미증시 포함한 유럽 증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이 크다라고 했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일 하락이 있었는데 어제 또 빠졌으니까 오늘도 빠지겠죠. 자, 현금 보유량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보유량과 함께 유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대응들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요. 무리하게 종목들에 대한 크게 비중 싣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현금 보유량 눌려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낙폭이 과대하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미증시나 국내증시가 하락이 나오는 날, 급락이 나오거나 개파락이 이제 크게 나오는 날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대응하는 방법은요.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파락 나오면 잡는 거예요. 개파락 나오거나 급락이 나왔을 경우, 조정이 클 경우 그럴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오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사 많지 않습니다. 자, 57분, 58분 전후에서 시황 마무리하고요. 마이크 연결될 예정인데요.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까지 기사 한 7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헤드라인 뉴스이기 때문에 기사가 길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을 앞에 서두에 했었는데 오늘 뒷부분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어제도 나왔던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 주식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채권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3개월 만에 국내 주식 순매도로 들어섰다. 자, 13일 기준입니다. 자, 13일 금융감독원이 5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 시장에서 1,4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순매도로 들어선 것이죠. 투자자 국격별로는 싱가포르 6,006억 원, 유럽 아랍에미리터 UAE 에미터 발음 왜 이 모양이에요? 5,798억 원, 영국이 4,612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강하다라고 하셨고요. 매도액이 컸고, 룩셈부르크 5천억. 룩셈부르크 돈이 많았나봐요. 투자도 많았습니다. 5천억이나 했었어요. 야, 몰랐던 내용이죠. 자, 미국 3,800억, 네덜란드 2,400억. 자, 미국이나 네덜란드보다 룩셈부르크가 훨씬 더 금액이 컸네요. 순매도에. 순매수.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상장 채권에 대해서는 9천억 순매수. 자,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죠. 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뭘 올라탄다? 일단 지수의 모습에 대해서 자, 제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가의 움직임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향 나오고 터진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아니라고 했죠. 조정이나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조정이 크게 내려와서 저점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는요. 주식을 팔고 뭘 사요? 채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9천억을 순투자했다고 합니다. 순 매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에서 5년물에 대해서 순투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죠? 그럼 뭐예요? 단계적으로 한 1년 전후 안에서는 단계적으로는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1년에서 5년 그 사이 안에 어차피 눌러주더라도 다시 반등 혹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중기적 관점이죠. 단기간이 중기적 관점으로의 투자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으로 발길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들의 상장 주식 434조 원, 시가총액 29%입니다. 시총이 29%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라거나 시총이 높은, 시총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29%의 시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상당 주식 가지고 있고요. 상당 채권 98조 9천억, 상당 채권 6.2%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당 주식에 대한 비율이 크긴 한데 점점 채권 쪽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532조 9천억 원의 국내 상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겁나죠.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도가 돌아서고 있긴 한데 순매도 나왔다고 해서 다 빠져나가느냐? 그건 아니고 채권 쪽으로 좀 돌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브렉시트 바람 부는 금융시장. 스위스 웃고 일본 울고. 왜 그럴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자, 투자들이 영국 파운드화를 버리고요 스위스 프랑으로 갈아탈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강세의 증시 하락. 아까 얘기했죠? 일본 같은 경우가 엔화 강세가 나오게 되면 좋다? 증시에 도움된다? 반대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브렉시트 얘기 나와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런다라면 너네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도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너네 빠져나온다고? 그래? 그럼 너 회사 나오는 거야? 혼자 하려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거나 뒤에서 이제 배경이 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조합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혼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그 단체 안에서 지내던 부분들, 어떻게 받쳐줬던 부분들 울타리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통화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요. 다른 국가의 화폐로 스위스 프랑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위스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엔화 많이 보잖아요. 엔화 있고요. 그리고 달러 있고요. 그리고 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시장은 웃고 있고요. 일본은 엔화 강세로 수출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 보시게 되면 지난주 발표된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55% 얘기했죠. 시황할 때 얘기했습니다. 반대 의견보다 1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납니다. 13일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8주 만에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42달러까지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당시 파운드당 1.35달러까지 갔었는데 거의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진짜 8년 전에 그 정도까지 빠진 거예요. 굉장히 급락이고 하락폭이 크게 떨어져 있는 거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브렉시트가 성실화될 수 있다는 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 국채, 스위스 프랑, 엔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떻게 됐다? 두드러졌다. 엔화 사전수가 몰리면서 13일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5엔대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엔화 강세예요? 엔화 강세면 제가 옛날에 언젠가 2009년도에 엔화를 좀 사놓은 게 있는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행 가려고 해놨던 건데 안 바꾸고 외국환 통장에 넣었는데 그거 좀 올랐겠네. 자, 연초 대비 오른 거라고 하죠. 연초율 12% 오른 거라고 합니다. 엔화 강세 부담으로 이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EU 탈퇴를 거론하면서 거물 투자들이 파운드화 버리고요. 스위스 프랑 갈아탄다는 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에 막대한 돈을 맡길 것이다. 자, 투자가 는다는 얘기죠. 투자하는 게 보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여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금융권, 은행권에서 이렇게 이게 나올 겁니다. 자산 규모가 늘었습니다. 우리 건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 나머지겠죠. 자, 그러면서 은행주들과 포함해서 스위스 주가는 도움이 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그럼 왜 빠졌어요? 엔화 강세니까 수출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일본 엔화가 강세가 아니라 일본 쪽에 자금을 맡긴다는 얘기 나옵시다. 그러면 일본 증시에는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공포에 사라진 월가 변동성 지수 5개월 최대폭 상승. 아까 빅스주도 얘기했습니다. 브렉시트와 함께 국민투표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월가의 공포 수준이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공포지수가 커졌다. 시장은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신동찬 인베니아 대표 이거 뭐예요? 인사체계 복리후생 혁신단행 디지털 4인 이지 등 신사업 집중유성. 이분은 뭔가요? 대표님이시군요. 인베니아 대표님이신데 이거 왜 가져왔어요? 왜 이 기사를 보나요? 자, 여기서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만은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인베니아의 대표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5년 후에는 신사업이 전체 시적 가운데 50%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기사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M&A라거나 타 회사의 지분율 확보가 가능해졌고 그게 수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M&A라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 나와줬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시기 자체가 왜냐? 자, 경기 흐름 보십시오. 경기 흐름과 함께 시장 분위기 보세요. 안정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상승이 이어지나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후에 제4의 물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제5의 물결도 곧 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 5년, 10년, 뭐 20년, 30년 동안 꾸준히 매출을 내왔고 안정적으로 캐시하고 됐던 업종이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베니아 대표의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서 봤던 거예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주력하는 인베니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남 본사에서 장비에 이어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해서 부품과 소재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인베니아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변화를 단행해야 되고 이룩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아시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물길은 흘러가야 되는 거고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은 2001년도 설립됐었는데 15년 만에 또 새롭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10년 단위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액정 표시장치 생산에 쓰이는 장비인 건식 식각 장비 분야에 주력했었는데 요것만으로 어렵다.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회원님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한번 아이디어를 좀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들 말씀해 주시고요. 진행이 돼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좋은 먹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물인터넷이라거나 VR 관련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영진약품이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퍼 780배 영진약품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주당 4,000원에 불과했던 중소형 제약주 주가가 불과 2달 만에 최고 19,200원으로 5배가량 치솟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 오르기 시작한 게 3월 주중에서 대표이사 비롯한 사회이사 3명이 교체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급격한 주가 변동의 3월 말 거래소가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주회 공시 요구했지만 특별한 주회 공시 대행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깜짝 발표한 거 뭐예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와 소규모 합병을 결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정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료교육도 했었고요. 주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소가 합병 같은 중요 사실 공시하지 않은 영진약품을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두 차례나 시장 변동했다는 조회 공시 요구했으나 중요 공시사항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호재를 꼽혔던 합병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되어 있어요. 증권보고서가 퇴짜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 정정사를 밝힐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수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리약품이 요즘에 핫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영진약품 해볼까? 음악소리요? 어디 음악소리 나오나요? 안 나올 텐데요? 음악소리 안 나옵니다. 회원님이 뭐 딴 거 틀어놓으신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원님이 PC에 혹시 딴 거 켜놓은 거 없으신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들어가기 뭔가 좀 부담스럽죠. 음악소리 나온다고요? 어디서요? 솔직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음악소리나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이제 안 나요? 계속 안 나왔는데 뭘까요?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안 나요. 네, 안 나옵니다. 아, 상중행님 그거예요? 로그인 그거? 홈페이지 열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에 페이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나 뭔가 했어요.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네. 3월 4일 주가 4,010원에 불과했던 시총이 7,100억 원에 불과했던 영진약품이 두 달 만에 15,000원으로 올라서면서 시총이 2조 6,600억까지 붙었습니다. 한미약품과 유한양의 딜리어 제약 상위 3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개발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가 발표하지만 임상 중이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KTNG 생명과학 합병 시너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죠. 5월 27일 주총 열고 7월 201일 합병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무기한 연기됐대요. 그죠? 와, 조심해야겠다. 그럼 이만큼 떠있는 자리에서 영진약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쵸? 주가 급등은 현재 주가 순이익 비율 퍼가 789배 이상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업종 평균 49배예요. 16배에 달합니다. 주가 자산 순비율도 26배에 달합니다. 자, PBR 1이 정상 자산 가치 대비 1이었을 때 청산하면은 딱 이제 본전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6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도 789인데 퍼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주당 이제 주가 순이익 비율이잖아요. 몇 년 정도 지나면은 이 종목이 이익 난 걸로 본전치기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789라는 얘기는 789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너무 급등한 겁니다. 자,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조심하자 이 얘기예요. 종목들 보실 때요. 퍼가 높은 종목들, 업종표 평균 퍼보다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가 7일 연속 자금 유출 얘기 나와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채권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하락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57분에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길 예정인데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헤드라인 뉴스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신동빈 회장 비서실장 소환 조선 이달 중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해 준다. 조선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 같고요. 제일기획 삼성그룹이 남습니다. 안 팔린대요.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남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차등 대기업 국적 해운사 지원 사격해 준다라고 나와줬고요. 페이지 9회부터 다음 제조업계 45개사 1045 과징금. 혹시 제조업계 관련해가지고요. 내용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테린페이퍼라는 종목이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테린페이퍼 요거 자진 상장 폐지합니다. 7월 11일날 혹시나 어저께 테린페이퍼 급등했으니까 뭔지 모르고 막 따라 걸리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학생 장학금 22억 낼 때 조회수 임금은 100억 증가했답니다. 와, 그래요. 장학금 22억 주고 교수님 임금은 100억이 증가했다. 애들한테 좀 돌려주지. 자, 빵 미니 사과의 콜라보 농가기업 브라보 이게 나오죠. 이거 이제 베이커리 가게 되면요 미니 사과 해가지고요 케이크 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얘기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농업 같은 경우도요. 아, 반가우세요. 네, 반가우십니까?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 하셨네요. 저도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같은 경우는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그 내용들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투자사 이런 것들 보고 다니는데 그 아쿠아 뭐라고 돼 있던데 아쿠아 뭔가요? 그래서 수경재배와 함께 그 물고기 키워서 같이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투자 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 무공입니다.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 키운 그 물에서 그 뿌리가 달려가지고 그 농작물을 키웁니다. 아쿠아토닉인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 하고 나서 거기 뿌리 그러니까 물고기가 비료를 그 사료를 먹고 응아를 하면은 거기에 자본이 돼서 그 양분이 돼서 뿌리에서 식물이 그걸 빨아먹고 그리고 식물이 또 죽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거를 또 이제 물고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친환경 농법과 함께 이렇게 이제 지금 신농법 기술도 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월까지 10조 가파른 집단대출 관리 필요하다. 고비제는 당국, 임종용, 한진해운, 현대해서 합병 검토 등등 나옵니다. 롯데그룹 수사건 이게 나오죠. 좀 힘들어서요. 더300, 오피니언 등등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뉴스를 보시면 다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 사용 보도록 하시고요. 자, 시간이 57분 거의 다 됐죠? 이제 뭐합니까?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화요일은 왜 화요일이에요? 화끈하게 수익 나라고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큰 수익, 안정적인 수익, 기분 좋은 수익, 급등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선재공인님과 함께 하십시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